오늘 배울 내용은요, 저속 셔터를 이용한 사진가라는 타이틀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사진하시는 분들이 저속 셔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죠. 다른 나라 분들보다도 유난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저속 셔터를 좋아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던 대표적인 또 사진가가 여기 지금 자료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여기 모뉴멘트 밸리라고 미국에 있는 그 아리조나주하고 유타주의 경계에 돼 있는 거기에 위치한 모뉴멘트 밸리라는 건데 이게 마이클 케나가 찍은 겁니다. 블러 촬영에 의해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케나가 그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는 또 특별하게 독립적인 그 에이전트도 갖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국을 많이 방문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마이클 케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장노출에 의한 저속 셔터를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출연한 사진가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노출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진의 이미지의 중간중간에 이런 장노출에 의해서 표현했던 그런 사진가들은 또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설명해 드릴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 장노출이 이 사람들 사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몇 명의 사진가들을 좀 한번 추려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얘기했던 이 마이클 케나 같은 경우도 다양한 풍경 작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블러 촬영을 이용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블러 촬영인데요. 좀 특별한 형태의 장노출을 했던 사진가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아타김, 우리나라 사진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사진가라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타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웨슬리라는 사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네스트 하스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제 장노출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해가지고 이미지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요 당시에 요건 지금 다게레오라는 사진 발명가가 자신이 만든 프로세스 다게레오 타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이때는 뭐 우리가 그 사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니엡스라는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라는 비공식 세계 최초의 사진 발명가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8시간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빛을 고정시킨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니엡스는 그걸 헬리오그라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으로 그린 그림.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다게레오라는 사람이 30분, 날씨가 맑으면 뭐 15분인가 20분까지도 줄였다라고 얘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보통 30분 정도의 촬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인데 보면 여기 이건 낮 시간에 찍은 거죠. 정오에 나무 그림자가 가운데 동그랗게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 사진은 그림자가 길어요. 그러니까 오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날 찍은 건데 오전에 정오 때 찍은 거하고 그 늦은 시간에 찍은 건데요. 지금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네가 유령 도시처럼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촬영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또 뭐 인구가 밀집돼 있고 많은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마차라든가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30분이면 30분 동안 서 있지 않는 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서 움직이는 대상들은 화면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무나 건물들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 보면 참 이거 상식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세계 최초의 비공식 인물 사진이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리 스냅 사진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그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촬영 시간 동안에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은 오후 시간에 나와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구두 닦는 사람입니다. 구두 닦는 사람하고 닦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구두를 닦느라고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도, 찍는 사람도 잘 몰랐을 겁니다. 찍힌 사람은 당연히 몰랐겠죠. 자신의 모습이 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구두 닦느라고 움직인 손 같은 경우는 굉장한 블러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장노출은 이렇게 복잡한 도시도 빈 공간으로 만든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아타김이 작업했던 온 에어라는 그 연작 사진에서도 나오는 건데, 빈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그때는 이런 게 미완성으로 느껴졌던 거지만 지금은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저속샷더 장노출의 사진가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네스트 하스가, 특히 요즘 그 장노출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 어네스트 하스인데, 이 사람은 1950년대 4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진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펜포커스라는 직물성을 강조하는 그런 펜포커스의 사진이 1930년대 초반에 그 에드워드 웨스턴을 필두로 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회화적인 사진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네스트 하스가 작업했던 이 시절에는 그래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진가들이 사실적인 내용으로 대상을 재현하려고 굉장히 기를 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어네스트 하스는 자신이 발견한 그런 장소에서 그 장면의 분위기나 감정을 포착하려고 그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어네스트 하스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보다 좀 덜하죠. 칼라 사진을 상당히 그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좀 프로 사진가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칼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흑백 사진 쪽으로 작업을 하는데, 어네스트 하스가 작업했던 그 시점에는 그런 경향이 더더욱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흑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칼라 쪽으로, 물론 어네스트 하스도 흑백 작업을 했어요. 흑백 작업을 했지만 주 작업은 칼라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고요. 어네스트 하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이는 것을 많이 본다면 그것은 관찰 기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걸 많이 기록하는 거니까 다큐 형태의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사진 속에서 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하스는 시를 쓴 거죠. 시를, 사진을 통해서 그 분위기나 감정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블러 효과를 이용했던 거는 그 컬러와 선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복합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효과를 표현함으로 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분위기나 감정을 잡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러에 의해서 사실적인 표현은 되지 않지만 뭉치고 흐트러진 듯한 또는 혼합된 듯한 이런 컬러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느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과 색에 의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장노출을 이용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어네스트 하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투 사진이 그 어네스트 하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블러 촬영의 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다 블러로만 촬영한 건 아니에요. 스트레이트한 사진도 꽤 많습니다. 근데 블러 사진이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네스트 하스인데, 뭐 이런, 지금 요 화면의 오른쪽에 이런 촬영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내에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자동차의 움직임을 블러 처리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카메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신형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그 떨림 방지가 전에는 이제 렌즈에 부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바디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바디에서도 이 떨림 방지 기능이 되고 렌즈까지도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삼각대를 놓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블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장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꼭 삼각대가 없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다라는 거라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장노출에 의한 촬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여튼 표현했던 게 어네스트 하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가가 아타 기밀이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세계적인 예술가예요. 사진가라고 한정돼서 부르기에는 많은 게 넘쳐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도 스스로가 자기는 사진가가 아니고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진가로서의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그 다큐멘터리 형태의 연작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정신병자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인간문화재 같은 이런 형식의 다큐 사진을 그 포토스토리라든가 연작 형태로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장노출에 의한 이 작업으로 그 예술적인 표현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러니까 연출에 의한 작업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 셀프 포트레이트라든가 모노로그 아이스라든가 DMZ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섹스 시리즈 이런 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장노출을 이용한 섹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원에어 같은 경우가 이런 장노출에 의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온에어의 그런 시리즈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사라진다라는 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그 사진의 명제인데, 이게 지금 타임스퀘어잖아요. 타임스퀘어는 1년 360을 24시간 그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그런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어터지고 교통체증이 있고 하는 그런 건데 8시간이라는 장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니엡스는 그 실패작으로 여겼던 8시간의 촬영 시간이 실패로 느껴져 갖고 미완성으로 끝내버렸던 거를 이 아타김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8시간이라는 노출 시간을 이용해서 빈 거리로 만들어 버린 건데요. 워낙 차가 밀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텅텅 빈 도시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런 빈 공간들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DMZ 시리즈도 찍었는데 이 8시간이라는 노출을 DMZ 시리즈에서도 만들어냈는데요.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군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서 8시간이라는 노출이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DMZ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노출을 이용한 그런 건데요. 제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하여튼 맨하탄에 뉴욕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대형 프랭카드를 봤습니다. 아타김의 사진 전시의 프랭카드를 보고 굉장히 반갑고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사진센터라는 곳에서 전시가 됐는데요. 국제사진센터는 그 로버트 카파의 동생인 코넬 카파라고 해갖고 그 같은 이제 다큐멘터리 보도 사진가입니다. 코넬 카파도 그 로버트 카파는 전쟁 사진의 아주 대명사적인 사진가가 로버트 카파인데 자신의 형의 그 업적과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국제사진센터고요. 갤러리도 있고 근데 사진 교육도 하고, 근데 이 갤러리 전시도 대부분 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보도 사진의
해당되는 쪽만 전시를 했는데 전무후무하게 파인아트 쪽의 사진에 이 전시가 이 아타김 사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큐레이터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비한 사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걔네들 상태에서 느끼지 못했던 동양적인 느낌, 동양적인 생각, 동양적인 철학을 느꼈던 그게 아타김의 사진이어서 그냥 그 파격적으로 그 다큐멘터리 사진 공간에 이 파인아트 사진이 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깜짝 놀라고 반가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건 지금 유엔 총회 그 회의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빈 회의 장소로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 맨하탄에 있는 전시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다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흔적을 싹 감춰버리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서 기술적인 능숙함은 물론이고 아주 풍부한 철학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런 온 에어 시리즈의 작업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컷당 8시간에서 25시간의 노출을 시켜줬대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적인 테크닉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줄여주기 위해서 ND 필터를 껴도 한없이 꼈을 텐데 또 너무 많이 끼다 보면은 비네팅이라고 있죠. 이미지 서클을 먹혀버리는 건데 뭐 대형 카메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형 카메라는 그 이미지 서클 포괄각이 워낙 넓어서 웬만해서는 비네팅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뭐 제가 아는 기술적인 상식으로는 뭐 당연하게 감도가 낮은 필름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 앞에다가 굉장히 많은 ND 효과를 만들어내는 필터들을 몇 중으로 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8시간에서 25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빈 도시, 빈 거리를 만들어낸 그런 사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영원할 수가 없다. 존재하는 건 사라진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작업을 했고 이 오네온과 이 작업을 끝으로 해서 사진가를 던져버리고 자신은 예술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아타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노출 개념에서는 좀 더 뛰어넘은 그런 형태의 작업이죠. 이게 이제 아타김인데요. 그 아타김보다 더 뛰어넘는 사진가가 요 마이클 웨슬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장노출 그러니까 셀프 포트레이트예요. 근데 이걸 장노출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마이클 웨슬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롱타임 익스포저 장노출이 아니고요. 롱텀 장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겹쳐서 촬영하는 그런 형태의 그 작업으로도 유명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나 현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중첩된 효과로 만들어낸 사진가가 이 마이클 웨슬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케냐보다 좀 더 길게 한 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네스트 하스다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어네스트 하스보다 더 긴 파격적인 노출을 한 게 아타김이고 아타김보다도 더 긴 효과를 봤던 게 또 마이클 웨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장노출의 효과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느낌,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서양적인 철학보다는 동양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케냐 사진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런 장노출인데 이게 뭐 마이클 케냐의 사진의 뭐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그 1990년대 이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이 포츠담 광장의 재건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걸 피놀 사진을 찍으면서 장노출에 대한 느낌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놀 사진이라는 건 렌즈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조리개라는 그 구멍 하나만 가지고 빛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피놀 사진을 찍게 되면 당연하게 이미지 자체가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특수 제작한 피놀 카메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쪽 지역이
포츠담 광장이라든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재생되는 모습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장노출의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자신이 만든 특수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꽃들이 개화했다가 떨어지는 장면들을 긴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노출을 자신이 제작한 특수한 조명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은 것은 투명하게 보이고 움직임이 적은 건 좀 진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촬영이 시작을 해서 표현했던 이런 아타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존재의 변화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분위기나 느낌은 많이 틀리죠. 이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가 마이클 웨슬리고, 이런 꽃 형태의 작업이 상당히 또 꽤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보다는 롱텀 익스포저라고 해서 장기, 이거는 롱타임 익스포저죠. 장노출이죠. 장노출인데, 특별한 조명을 사용했긴 했지만, 장노출인데,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건 롱텀입니다. 그래서 요게 현대미술가 모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마 건물이 새로 재건축되면서 벌어지니까 굉장히 예술사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제가 다른 쪽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마 현대미술관은 사진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이에요. 사진의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모마 현대미술관인데, 사진하고의 밀접한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모마의 재건축 현장을 여러 시간을 겹쳐서 촬영을 해갖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모마인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현장의 장면을 겹치기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노출을 주는 겁니다. 다중 노출을 줘가지고 하루에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막 중첩돼서 보이는 거예요. 중첩돼서 보여서 역사의 시간과 흐름, 변화의 발전과 사건이나 현장들을 한 장의 사진에서 함축해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했던 게 마이클 웨슬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사진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노출의 개념이 좀 많이 틀리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쫓아갈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장노출을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서 자기가 촬영하는 방향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